네, 이제 코딩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 먼저 코딩을 하기 전에 코드를 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특히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파이썬을 코딩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겁니다. 요게 이제 뭐 VS 코드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요런 링크로 접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링크는 뭐 따로 남겨드릴 거고요.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요렇게 세 개 중에서 뭘 다운받을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 운영체제 본인 OS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요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맥 OS 애플 거 쓰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요 펭귄 모양 이거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운을 받고 나서 실행을 하면 돼요. 이건 별게 없어요. 실행을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요런 화면이 나와서 지금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뭐 파일을 만들고 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코드를 짜고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결과가 확인이 여기 나오죠.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고 이건 이제 이따가 다시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저걸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여기 파이썬 여기 .py 이렇게 파일명이 app.py 이렇게 py로 끝나는 이런 파일들이 이제 파이썬 파일인데 이런 파일들을 제대로 실행을 하고 싶으면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네, 파이썬 예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요 파이썬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요 파이썬 이걸 그럼 어떻게 컴퓨터에 설치를 하냐면 여기 이것도 이제 링크 남겨드릴 건데 여기 링크로 들어오셔서 뭐 윈도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맥 OS 뭐 아더 플랫폼 여기 이제 다른 플랫폼 아까 맥OS 같은 거 그런 거 용도로 이제 각각 용도에 맞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최신 버전이 이제 3.13.1 뭐 요거고 프리릴리즈라고 해가지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최신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희는 최신 버전보다는 요런 거 3.10 어쩌고 돼 있는 걸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3.10 뭐 가장 최신의 3.10 버전은 이거네요. 16 버전. 그래서 3.10 돼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잘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다른 버전을 받으면 이제 저희가 실행할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코드를 짜고 나서 뭔가 실행을 해봤을 때 버전 충돌 같은 게 나서 에러가 계속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버전에 맞게 이제 설치를 하시려면 다른 걸 받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GPT나 뭐 클로드 이런 AI들한테 물어보고 세팅법 알려줘 하면 잘 알려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뭐 세팅을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도구들은 이제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주로 AI 코딩을 할 라이브러리들은 최신 버전까지 잘 만들어져 있긴 해요. 근데 일단 버전 충돌 없이 저랑 맞춰서 제가 강의하는 거랑 맞춰서 하시려면 3.10 버전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뭐 다운을 받고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요 코드를 이 VS 코드 창을 띄우면 요런 화면이 나오고 만약에 뭔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파일명을 만들었을 때 py라고 이렇게 확장자를 해도 제대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안 만들어질 거예요. 잘 안 만들어질 거라서 이게 잘 안 만들어진다 하면 세팅을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파이썬 세팅법까지 일단 완료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파이썬 소개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코드 이제 AI 머신 러닝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 소개를 좀 드리고 파이썬 소개를 하고 파이썬 문법을 강의를 할 겁니다. 문법 강의가 사실 재미가 없어요. 문법 얘기하면 되게 재미가 없고 너무 딱딱하고 그럴 수 있는데 별게 없습니다. 가볍게 꼭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뭐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다른 내용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조금 보는 식으로 할 거고 지금 볼 내용은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파이썬이 뭐냐면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학기 중에 강의했던 것처럼 C, C++, 뭐 자바 뭐 이런 등등등등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랑 사람이 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랑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 뭐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뭐 GPT 이런 애들은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데 걔네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둔 거예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멍청해요. 시키는 거를 명확하게 정해줘야만 뭔가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뭔가를 지정을 해주는 어떤 문법이 필요하고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결국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 언어를 이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파이썬인 거예요. 파이썬이 되게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가장 쉬운, 배우기 가장 쉬운 언어에 속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은 그런 언어고요. 그냥 말 그대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익히고 문법을 좀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되겠죠. 뭔가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은 음,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변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옛날에 수학할 때나 뭐 그냥 평소에 쓰는 변수라는 말이랑 의미가 통합니다. 의미가 통해요. 변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이죠. 어떤 값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뭐 이번 시험에는 저 과목이 변수였네. 아니면 뭐 수학에서는 변수 뭐 x에 대해서 y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나오죠. 그 변수랑 같은 말입니다. 변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x가 1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1과 같다는 의미인가요? 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등호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의미의 등호가 아니에요. 같다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등호를 한 개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할당한다는 의미예요. 할당.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x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말고도 할당할 수 있겠죠. 뭐 y에다가는 뭐 안녕하세요 요런 값을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print x 뭐 print y 출력을 해보면 x를 1로 출력을 하고 있고 y는 안녕하세요 라는 자료로 출력을 하고 있죠. 할당을 하는 겁니다.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다는 의미는 뭐였어요? 앞에서 봤던 등호 두 개가 같다는 의미죠. 1이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등호 두 개가 같다는 의미고 등호 한 개는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파이썬에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변수 별거 없네요. 별게 없죠. 별게 없습니다. 실제로 변수 G에는 뭘 할당할 수 있을까요? 리스트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다양한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어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리스트 2에는 뭐 리스트 1 리스트 1에는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리스트 2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1, 2, 3 그리고 심지어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자료형이 섞여서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리스트 1 뭐 프린트 리스트 2 이런 거 출력을 해보면 그쵸? 요렇게 리스트 안에 얘는 글자니까 따옴표를 쓰는구나. 그리고 숫자는 그냥 숫자 그대로 나오는구나. 앞에서 넘어가긴 했는데 글자 자료형은 이렇게 따옴표를 쓰셔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나 상관은 없어요. 여기 출력값은 작은 따옴표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실제로 그냥 A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어쨌거나 따옴표를 열고 닫아줘야지 그 안에 있는 값을 이걸 통째로 이제 글자, 문자 자료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문자 자료형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뭐 변수 할당, 리스트도 되는구나. 그럼 이것도 되나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고 그 안에 리스트를 넣어도 돼요. 그 안에 또 리스트를 넣어도 돼요. 1, 뭐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딕셔너리 A라는 아이디에다가 1을 할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B에는 뭐 3을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자료형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든 리스트든 다 넣을 수 있고 반대로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잘 출력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변수도 자료형의 어떤 문법적인 형태만 맞추면 뭐 글자는 따옴표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숫자는 이렇게 적어주고 뭐 리스트, 딕셔너리 형태 맞춰서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아무렇게나 할당을 해도 돼요. 자유롭게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2개 가져와라 라는 이 문장에서 사과가 뭔지 사과는 뭐 애플입니다. 사과가 뭔지 뭐 몇 개를 가져와라 하는지 모른다고 치면 X가 몇 개인지 할당을 하고 나서 프린트 사과를 X 개
가져와라. 이렇게 출력을 하면 사과 2개, 애플 2개 가져와라 라고 잘 출력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잘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할당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프린트를 쓰니까 그런데 프린트 말고 다양한 함수들을 쓸 수 있겠죠. 이런 변수들을 할당을 해주고 이 변수들을 어떤 프린트 말고 뭐 복잡한 함수를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변수 자리에 집어넣어서 어떤 함수를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작을 구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 할당하는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함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함수가 뭐냐면 어떤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함수예요, 말 그대로. 정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펑션 def 펑션 정의를 한다. define 펑션 뭐 정의를 하는데 이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입니다. 어떤 변수, 파라미터 값을 집어넣었을 때 x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펑션에다가 뭐 x 값을 뭘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다. 사과를 출력을 해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그냥 프린트를 해도 되지만 이 함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어떤 변수를 받는 거예요. 사과라는 변수를 요 함수 x 자리에 집어넣으면 요 x라는 값에 대해서 어떤 작동을 할지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작동을 딱 시켜주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함수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프린트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return이라는 동작을 시킵니다. x라는 값을 반환해준다는 소리예요. 반환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만들면 사과라는 변수를 할당을 해서 함수를 실행을 시켰을 때 함수가 실행이 됐다는 코드는 잘 떠요. 에러가 뜨지 않고 파이썬이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떴는데 아무것도 출력값이 없죠. 위에랑 다르잖아요. 위에 사과가 출력된 거랑은 상황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사과라는 값을 볼 수 있냐면 a라는 어떤 변수를 요 함수에 사과를 넣은 값으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print a 값을 보여줘 하면 사과라고 뜨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먼저 함수에다가 x자리 아까처럼 x자리에 사과라는 어떤 값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함수를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먼저 시키면 이 실행된 결과로 나온 값이 사과가 될 겁니다. 다시 함수에다가 변수 함수의 요 변수 자리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 값에다가 사과라는 값을 입력을 해요. 그럼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사과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입력된 값을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환을 해서 그 반환된 값이 그냥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펑션 사과만 적어 놓으면 이렇게만 적으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사과라는 값을 여기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반환된 값을
A라는 값에 할당을 한 뒤에 그 값을 출력을 해줘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사과라는 값이 A의 값으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X를 뭐 2를 더한 다음에 출력을 해줘 한 다음에 이렇게 3 이런 값을 집어넣으면 출력을 했을 때 5가 나옵니다. 3에다가 2를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원리를 다시 따져보자면 3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파라미터를 갖다가 함수에 집어넣고 그럼 그 함수가 작동을 할 거니까 그 작동된 결과 5라는 값을 반환을 할 것이고 그 반환된 5라는 값이 여기 담겨 있는데 그걸 다시 A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주고 그 A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시키니까 그게 담고 있던 값인 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 복잡한 어떤 작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어떤 작업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반환값을 뭐로 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함수였어요. 네, 이제 마지막 문법 내용인데 if 문이라는 게 있고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문. for 반복문. 반복문이 for 반복문 말고 while 문도 있는데 while 문은 사실 잘 안 쓰입니다. 아마 이후에 강의에서도 잘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따로 알아보셔도 되는데 일단 수업은 for 반복문만 하겠습니다. 먼저 if문 먼저 보면 말 그대로 if의 의미랑 똑같아요. 만약 그러니까 가정법이죠. 말 그대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if 뭐 x가 3보다 크면 뭐 이런 걸 실행을 해주세요. 뭐 프린트 x 뭐 그런 거죠. x는 뭐 1일 때, 뭐 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거가 아니면 else면 이게 맞지 않다면 3보다 크지 않다면 3 이하라면 프린트 뭐 3을 하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3이 나오겠죠, 당연히. x를 1로 할당을 했으니까. x가 만약에 뭐 4면 x 값인 4가 프린트 될 겁니다. 다시 x라는 변수가 어떻게 있을 때 if x가 3보다 크다면 x가 3보다 큰 상황이라면 x를 그냥 출력을 하세요. 뭐 4면은 그냥 x가 출력이 됐죠. 그렇지 않다면 즉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3을 출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주는 겁니다.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렇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앞으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 안 쳐도 돼요. 괄호 안 치고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조건을 바로 적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if문은 그런 거고 이제 for 반복문으로 넘어가서 for 반복문은 뭐냐면 반복되는 코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x 1번일 때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스트 문법 하나만 더 같이 볼게요. 그러면 리스트 문법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값을 리스트에서 뽑아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고 이게 1, 뭐 아니면 A, B, 뭐 C 이런 리스트가 있고 이때 A라는 값을 뽑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뭘 하면 될까요? 리스트에서 뭔가 A라는 값을 뽑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A의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가 뭐냐면 번호입니다. A의 번호는 뭘까요? 첫 번째니까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A의 인덱스는 0번입니다. 0번. 그래서 이렇게 하면 A가 나와요. 나오는 거 잘 보이죠?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일단 리스트에서 어떤 몇 번째의 값을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뭐 1, 뭐 리스트 2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괄호 치는 게 그냥 문법이에요. 이건 약속이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그런데 번호의 시작점이 0번이라는 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0번, A가 0번, B가 1번, C가 2번인 거예요. 총 3개가 있으면 인덱스가 0, 1, 2가 되는 거죠. 4개가 있으면 0, 1, 2, 3이 되는 거고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이렇게 인덱스에서 뽑아내는 문법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이걸 왜 했냐면 반복문을 쓸 때 보통 리스트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각각에 대해서 뭔가를 적용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스트가 이렇게 안 생기고 1, 2, 3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결과물 2, 4, 6을 뽑아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리스트를 갖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리스트 0번에다가 리스트 0번에 있던 값을 2배 해서 할당을 해주면 실제로 새롭게 나오는 리스트는 첫 번째 리스트 0번의 값이 그 2배가 된 2로 할당이 돼서 새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의 값을 요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할당해 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할당을 해줄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3번 하면 됩니다. 이거를 3번 하면 되는 거죠. 리스트 1을 한 번 더 해주고 리스트 2번 세 번째 거가 인덱스가 2번이 되니까 리스트 2번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그냥 리스트 2번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246이라는 리스트로 바뀌어서 잘 도출이 됩니다. 결과물 246이 잘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걸 이렇게 똑같이 같은 어떤 연산을 적용하는 걸 이게 3개라서 그렇지 만약에 뭐 4개, 5개 아니면 뭐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 요소가 1000개면 요걸 0부터 999번까지 1000주를 여기 코드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겠죠.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이걸 하지 않고요. 이걸 하지 않고 리스트에 어떤 i번째 값을 원래 자신의 리스트의 i번째에 2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i에다가 0, 1, 2를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for I in range 0부터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246 리스트 우리가 원했던 리스트가 똑같이 나오죠. 이 코드는 주석 처리했으니까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작동하지 않고 이 방법을 썼는데 딱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i라는 값에다가 for 어디부터 range는 이제 범위 함수입니다. 범위를 표현하는 함수고요. 0부터 3까지. 근데 얘는 0 이상 3 미만이란 뜻입니다. 0 이상 3 미만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0 이상 3 미만의
정수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정수를 할당을 해줘서 0번 2배, 1번 2배, 2번 2배 해주는 거구나 라고 얘가 똑같이 요 3번 반복하는 요 코드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어떻습니까?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만 리스트 인덱스 개수에 맞춰가지고 바꿔주게 되면 결과물은 똑같이 리스트 각 값이 2배가 된 새로운 리스트가 도출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별게 없죠. 그냥 약속이고 암기해서 써먹는 겁니다. 조건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 요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필요한 문법들은 다 정리를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먼저 자료가 있을 건데요. 공유를 드렸을 겁니다. 이 점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점수. 이게 뭐냐면 여기 그레디언트 요 자리에는 실제 본인이 획득한 점수가 있고 GPA는 평점이죠. 학점 평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기 말에 성적을 내면 받는 그 평점이에요. 그리고 랭크는 뭐냐면 지원을 한 랭크입니다. 4점짜리가 그러니까 GPA 4.0인 친구가 1번 랭크에 지원을 해서 어드밋 이게 뭐냐면 입학이 됐다는 소리예요. 또는 뭐 합격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입학이 됐는데 뭐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랭크 1 뭐 반 같은 거에 입학이 된 겁니다. 이 친구도 입학을 했죠. 1. 근데 2.33의 평점 이 친구는 랭크 4에 지원을 했는데 입학이 거절됐습니다. 뭐 꼭 점수가 높다고 다 입학이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란 소리예요. 패턴이 있을 순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소리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막 일관성이 딱 보이는 패턴은 아닐 거예요. 예외가 있단 소리죠. 대체로 점수 높으면 좋은데 들어갔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이 그레디언트 이 점수랑 GP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얘가 지원한 랭크에 입학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다 읽고 패턴을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이제 컴퓨터한테 대신하라고 시킬 겁니다. 대신 컴퓨터가 그 패턴을 파악하도록 그리고 그 패턴을 파악하고 내가 몇 점의 점수를 받고 평점이 어떻게 됐을 때 랭크 여기를 내면은 합격을 할지 안 할지 어드밋 값이 0일지 1일지 1이 합격이고 0이 불합격인데 1일지 아닐지 예측까지 시켜보는 게 이제 요 코드의 목적이 될 거예요. 요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계한테 어떤 컴퓨터한테 패턴을 학습시키는 그런 기술 갖다가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기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딥러닝 기술을 써볼 거예요. 딥러닝 기술. 딥러닝이 뭐냐면 머신러닝의 일종으로 인공신경망을 적용을 해서 학기 중에 한번 따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공신경망을 적용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그 패턴을 뭐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뭐 규칙을 판단하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패턴이 이렇구나 라는 학습을 하고 그럼 다른 자료를 넣었을 때 이 패턴에 따르면 얘는 뭐 90% 확률로 합격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머신러닝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딥러닝이에요. 패턴 학습해서 예측하게 만든다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패턴을 학습시켜서 예측 잘 해봐라 이런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게 우리 지금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라이브러리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이썬은 다 깔았잖아요. 근데 파이썬을 깐다고 끝이 아니라 이 파이썬 상에서 물론 뭐 코드를 길게 잘 적어가지고 똑똑하게 잘 코딩을 해가지고 내가 모든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갖다 씁니다. 그 라이브러리 원래 도서관 뭐 그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그것처럼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코드들을 쓰는 도구입니다. 너무 코드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복잡한 코드를 직접 짜기가 어려울 때 그런 경우에 이런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쓸 건데요. 일반적인 코딩에서는 라이브러리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써볼 라이브러리는 이제 판다스라는 걸 제일 먼저 써볼 거예요. import pandas as pd 라고 하는데 이게 판다스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여기 빨간 줄이 꺼지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뭘 하시면 되냐면 pip install pandas 이렇게 적으면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판다스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import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pd라는 줄임말로 이 코드에서는 pd라는 줄임말로 써보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폴더에 지금 우리 코드 짜는 폴더 여기 new 파일 해가지고 app.py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파일을 하나 만드셨을 건데 만드셨어야 돼요. 일단 만드셔야 되고 만들고 나서 그 같은 폴더에다가 요렇게 나눠드린 점수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실제로 그 파일이 요 폴더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일단 변수를 선언 하나 할게요. 데이터 변수를 선언을 하고 pd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제 pd라고 해가지고 판다스의 어떤 다양한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 판다스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도구 중에서 read csv라는 도구를 갖다 쓸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csv를 읽는 함수입니다. 뭐 메소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라이브러리 상에서 read csv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복잡한 함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갖다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 우리가 가져온 요 csv 파일을 갖다가 바로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다가 얘를 읽은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간편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겁니다. gpa score 이 파일 그대로 이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gpa score 대 csv 이렇게 파일 이름을 확장자 .csv까지 정확히 요 따옴표 안에다가 담아 오셔야 데이터가 정확히 임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데이터로 할당을 해가지고 요 파일을 이제 데이터에다가 집어 넣어 온 거예요. 요 한 줄로 딱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까요? 데이터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을 하면 요렇게 CSV 파일이 뭐 중간에 이제 너무 길어지면 시간도 걸리고 컴퓨터 자원도 잡아먹고 하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담겨 있죠. CSV 파일이 표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잘 임포트 해왔다, 잘 CSV 파일 잘 가져왔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얘를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컴퓨터에 집어넣는 게 바로 데이터 먹어 하면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갖다가 쓸 수는 없고요. 얘를 갖다 전처리라는 걸 해주셔야 해요. 전처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처리 패턴을 직접 학습시키기 전에 직접 컴퓨터한테 요거를 본격적으로 집어넣기 전에 그 전에 얘를 자료를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처리 영어로는 프리프로세싱이에요. 프리프로세싱 그대로죠. 직독직해한 겁니다.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파일을 조금 정리를 우선 해줄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정리하는 거냐면 여기 빈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왔을 때 물론 이 CSV 요 파일에서는 빈칸이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 빈칸이 있는 줄을 갖다가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 다른 값으로 임의로 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충 쭉 보니까 제거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거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될지부터 해가지고 복잡해질 수 있고 또한 빈칸이 많은 경우에는 빈칸이 많다면 이제 그 자료 자체를 새로 가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쭉 봤을 때 빈칸이 일단 발견이 안 됐기도 했고 빈칸이 있더라도 매우 적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 패턴에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 데이터의 drop나 얘 역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미리 제공되는 고마운 함수예요. 판다스에서 미리 제공해주는 고마운 함수인데 얘를 적용을 해가지고 딱 하면 print 데이터를 했을 때 조금 줄어 있을 겁니다. 안 줄었나요? 안 줄었네요. 그러면 얘는 빈칸이 없었단 소리예요. 빈줄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빈칸이 아무 부분에도 없었단 소리예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is null 없는 값이 있습니까? 없는 값이 있으면 그게 총 얼마나 있습니까? 없는 빈칸이 있는 줄들을 갖다가 다 합쳐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네요. 빈칸이 있는 줄이 점수줄에 하나의 빈칸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빈칸이 있는 줄을 그냥 지우세요 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시키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drop now를 써가지고 빈칸을 싹 제거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그냥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제 전처리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없는 값이나 패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값이나 아니면 빈칸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가져갈 때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1차적인 가공을 해준 거고 실제로 본격적인 가공은 지금부터 할 거예요. 본격적인 가공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CSV 파일은 바로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트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리스트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뭐 y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데이터 admit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 CSV 파일 read CSV 요 함수가 되게 고마운 함수인 게 CSV의 각 줄을
요 파일을 각 줄을 갖다가 한 세트로 카테고리별로 한 세트로 담아준다는 겁니다. 어드밋이라는 키를 주고 그 값들에 대해서 0111, 011, 010 이런 식으로 쭉 여기서 요 줄을 갖다가 하나의 리스트로 뭐 하나의 리스트처럼 담아서 이미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어드밋 줄을 가지고 갖다가 그 값들을 가져와서 y 데이터 리스트에 담아 버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확인하고 싶으면 하나씩 출력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이 잘 되죠. 엄밀히 말하면 리스트는 아니고 튜플 자료형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트랑 차이 없이 다룰 수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튜플이 뭐냐면 그냥 내부의 값을 변환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형인 거예요.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내부의 값을 자유롭게 변환을 할 수 있는데 튜플은 좀 뭐 고정돼 있는 느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의 어드밋 줄을 갖다가 y 데이터로 따로 담아주는 거예요. 왜 y 데이터로 따로 담아줬을까요? x 데이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변수명을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x 데이터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어드밋이 뭐예요? 어드밋은 합격, 불합격, 0과 1을 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함수는 결국 뭐였습니까? 그걸 결정하는 값들은 점수랑 GPA였죠. 요거랑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랭크도 결정을 하죠. 왜요? 얘들을 기반으로 지원한 랭크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어드밋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머지 3개를 X 데이터에 담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개를 X 데이터에 한번 담아줄게요. 근데 바로 담으려니까 이 3개를 직접 뭐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빈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리스트 내부에 각각 다른 키를 가진 점수, GPA, 랭크, 키를 각각 다르게 가진 리스트 3개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X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안에 그레디언트 열, GPA 열, 그리고 랭크 열 이렇게 3개를 집어넣어서 요 각각 3개 각각의 요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어드밋 줄을 결정을 하실 텐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하기 위해서 X데이터의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소리예요. 모양을 그래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X데이터에다가 어펜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펜드가 뭐냐면 리스트에다가 내부에 요소를 하나 추가해준다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요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뭐 숫자입니다. 요런 자료용을 하나 더 붙이면 그리고 출력을 해줘야겠죠. 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숫자입니다 라는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 자료 값이 마지막 항으로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얘도 고마운 함수예요. 리스트를 좀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함수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펜드를 해줄 건데 뭘 어펜드 해주냐면 rows
요런 어떤 데이터에 요런 애를 갖다가 요 안에 집어넣어줘서 어펜드를 하면 요 안에 리스트가 하나 생기고 요 점수들 데이터가 모여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요 안에 리스트 하나로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할 바에는 따로 안 적고 여기다 바로 적는 게 낫겠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쓸 거라서 그래요.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제 어차피 어펜드를 세 번 해줄 거고 같은 방식으로 어펜드가 일어날 거니까 for 반복문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쓰려고 이제 반복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썼으면 활용도 잘 할 수 있어야 좋겠죠. for I rows 라고 일단 값을 주고 in data iter row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데이터에 각각의 rows를 구분을 해가지고 몇 번째 로우를 어떤 이름의 로우인지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rows 데이터에 로우를 하나씩 떼와서 로우스로 할당을 하고 그게 몇 번째 로우인지 이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i 값이랑 로우스를 선언했다고 해서 둘 다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요런 방식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쓰는 거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쓰는 방식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rows gpa rows rank 뭐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 보이는 대로 따라 코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도출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다시 질문을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잘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잘 따라가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출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 출력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리스트가 크게 담겨 있고 그 큰 리스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작은 리스트들이 담겨 있죠. 작은 리스트들이 어떻게 담겨 있어요? 각 로우스별로 떼가지고 어떤 식이에요? 로우스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다 분리한 다음에 그 로우스의 각 그러니까 로우스별로 각 열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 열의 값을 하나씩 떼온 거예요. 요렇게 행별로 떼와서 각 열별로 요렇게 한 값씩 집어넣은 다음 그걸 하나의 리스트에 담아서 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로 각각 채워준 거예요. 각각 채워준 겁니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점수 GPA 평점 랭크 지원한 랭크 해가지고 얘를 하나의 리스트에 집어넣은 애들을 여러 개 갖고 온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하나 더 가져온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반복이 되는 겁니다. 쭉 반복이 되는 거예요. 490점, 평점 3.87, 지원한 랭크 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애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리스트를 다 합친 게 요 X 데이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 데이터가 이렇구나. 그럼 Y 데이터, X 데이터가 잘 가공이 된 거죠. 잘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을 시작을 해 볼 겁니다. 그 전에 잠깐 끊고 갈게요. 자, 여기서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딥러닝 모델 제작하기에 앞서서 임포트 numpy snp 임포트 텐서플로우 stf 사실 이거는 원래는 맨 위에 한꺼번에 다 임포트 해오는 게 좀 더 나았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임포트를 해 오셔도 됩니다. 해 오시고 이렇게 두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pip 아까처럼 pip install numpy 그리고 텐서플로우 네,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혹시 그래픽 카드를 내장 CPU 그래픽 카드 말고 GPU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텐서플로우 GPU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셔야 GPU로 잘 구동이 될 거예요. 일단은 크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프로젝트에는 CPU와 GPU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텐서플로우 아무튼 임포트 잘 해오시고 이 텐서플로우가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넘파이는 수학적인 도구들, 행렬 연산 같은 것들을 간단한 코드들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준 고마운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제작하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아까 이상한 걸 발견을 하나 해가지고 데이터 drop nul을 해놓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처리 된 게 잘 출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print 데이터 해보면 아마 하나가 줄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코드를 확인하고 싶으면 exit 코드를 중간에 이렇게 exit 코드를 중간에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원래 426개였는데 425개로 바뀐 거 보이시죠? 한 줄을 지웠단 소리예요. 빈칸이 있는 한 줄을 지웠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코드는 어디 갔나요?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코드는 얘가 막은 거예요. 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it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요. 파이썬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exit 잘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봤고 요게 무슨 말이냐면 빈칸이 있는 빈칸을 이제 지운 다음에 데이터에 다시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할당을 잘 해줘서 이제 뒤에 잘 작동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저게 할당이 안 된 상태였다면 빈칸 때문에 모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모델을 제작을 해볼 건데 모델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서 쳐주시면 됩니다. 그냥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약속입니다. 뺏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시퀀셜. 그리고 이제 약간 딥러닝 이론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레이어를 쌓을 겁니다. 레이어. 이게 뭐냐면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서 레이어를 인공신경망의 레이어들을 층을 쌓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레이어마다 히든 레이어마다 노드 수가 있었잖아요. 그 노드 수, 그 사람 신경망으로 쳤을 때 뉴런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 동그랗게 그려지는 그 노드 수, 노드 수가 이제 64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64개의 노드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활성함수라는 게 있어요. 활성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활성함수는 뭐냐면 활성함수는 이 레이어에 속해 있는 값이 레이어에 들어가는 처음에 들어가는 값이 노드를 지나면서 다음 노드로 넘어갈 때 가공이 되면서 넘어가잖아요. 가공이 되면서 넘어갑니다. 그게 인공신경망의 원리예요. 이 뉴런에서 저쪽 뉴런으로 넘어갈 때 그 시냅스에서 어떤 원리로 넘어가는지 그걸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을 한 게 이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 함수인 겁니다. 맨 첫 번째 레이어이기 때문에 input shape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input shape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input shape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왜 3이냐 하면 이제 여기가 자료가 입력값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으로 적어주고 콤마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아 이게 뭐냐? 3도 아니고 3콤마는 뭐냐? 이 뒤에는 왜 비어있냐 하면은 요 자료가 통째로 튜플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튜플 자료형. 튜플 자료형이 뭐냐면 몰라도 됩니다. 리스트 비슷한 건데 그냥 하나만 저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컴마 찍어야 되는구나. 약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layers.dance 64 액티베이션 함수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렐루 이런 걸 적어도 되고 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인풋 쉐이프 안 적어도 되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원하는 만큼 원하는 노드 수만큼 또 원하는 활성 함수를 적용해서 128개 해볼까요? 잘 쌓아가지고 내가 여러 개의 상황을 만들어서 해보고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모델을 최적화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모델을 잘 학습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레이어는 노드가 한 개죠. 왜? 어드밋 결과로 0에서 1 사이 값만 나올 거예요. 왜 0, 1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왜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을 하는 게 이 인공신경망 AI의 원리예요. 예측이라고 하면 0에 가까우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고 1에 가까우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지 100% 0, 100% 1이라는 값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로 0에서 1 사이 값 확률로서 결과가 도출되는 하나짜리 노드에 대해서는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줍니다. 얘가 뭐냐면 이때까지 가공된 값을 요 노드로 넘어오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받는다 이 소리예요. 다음 노드로 넘어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완성했어요. 모델 끝이에요. 모델 완성이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측을 하기 전에 모델을 가공을 해야 합니다. 모델을 가공을 하는데 컴파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컴파일이 뭔데요? 코드를 갖다가 사실 이렇게 코드가 적혀 있으면 컴퓨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는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주는 거예요. 가공을 그냥 해주는 거다. 그 복잡해 보이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적으면 끝인가요? 됩니다. 어떻게 해요?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복잡한 과정을 컴파일이라는 요 한 줄로 잘 컴파일 시켜준다는 소리죠. 고마운 라이브러리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고 최적화 함수예요. 이것도 이론에 대해서 깊게 다루진 않을 건데 지금은 활용하는 시간이니까 깊게 다루진 않을 건데 일단은 옵티마이저 최적화 함수는 뭔가 어떤 오차를 줄이고 오차를 줄여서 또는 필요 없는 어떤 잡다한 값들을 줄여가지고 최적화시키는 함수. 로스 함수는 손실 함수인데 얘가 이제 오차를 보정해주는 함수.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 어큐러시 요거는 안 적어도 되는데 얘가 뭐냐면 학습을 시킬 때 어큐러시 값 네가 학습을 잘 시키고 있냐 학습을 잘 시키고 있는지 정확도 그 학습의 정확도를 나한테 출력해놔라 하는 의미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을 갖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fit 해준다고 하는데 X데이터를 넣어주고 X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주냐면 nparray라는 이걸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X데이터 왜요?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X데이터를 가지고 행렬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리스트를 직접 모델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행렬 형태로
원래는 이제 텐서 자료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행렬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높아진 행렬이다. 고차원적인 행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고차원 행렬을 가지고 집어 넣어서 가공을 한 결과를 여기 x 데이터 자리 넣어주고 y 데이터도 똑같이 가공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약속 같은 겁니다. 이것도 fx 5000 이건 뭐냐면 5000번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패턴을 5000번 읽고 네가 분석해서 학습해라. 패턴을 외워라. 패턴을 예측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5000번 해도 되고 1000번 해도 되고 10,000번 해도 되고 100번만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너무 많이 한다고 좋지도 않고 적게 한다고 좋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옆에 accuracy 값이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accuracy 값? 이게 정확도 값입니다. 정확도 값. 왜 안 변하나요? 하면은 이제 아직 학습 횟수가 적어서 그래요. 근데 너무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변하는 것 같다 이러면 중간에 컨트롤 C를 누르면 끊기거든요. 끊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쭉 이렇게 학습되는 걸 지켜볼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습이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시도를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해보면 먼저 가장 큰 원인이 아마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GPA랑 랭크라는 요런 값들에 비해서 요 GRE는 뭐 300점, 500점, 800점 이런 식으로 100단위이기 때문에 얘들이랑은 너무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에 관련해 가지고 전처리를 따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걸 해주는 고마운 도구가 있습니다. 고마운 도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Standard Scaler이라는 함수인데 이게 sklearn,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pip install scikit-learn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이제 저렇게 임포트를 해오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와서 한 줄이에요. 한 줄.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제 스케일러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스케일러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함수를 가져온 다음 그 스케일러로 x 데이터를 이렇게 스케일의 전처리를 한번 해주는 겁니다. 스케일을 한번 전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스케일을 한번 전처리를 해주고 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x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모델 제작을 해서 결과를 보면요. 지금 여기 아까 50%대였는데 80%로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아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케일러를 하나 적용을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cikit-learn이라는 요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전처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나면 이제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0% 넘어가고 근데 이제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96, 97%뭐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적합이 뭐냐면 너무 모델이 이 자료 자체에만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값을 넣었을 때 예측 값에 어떻게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적합된 오버피팅 현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끊어봤고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이제 학습이 잘 된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측 어떻게 합니까? 예측. 예측을 뭐 이제 해볼 건데 fx는 한 500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500 정도면 제일 적당할 것 같고 뭐 한번 예측 값을 일단 설정을 해봅시다. 예측을 해볼 건데 모델에 predict 하면 돼요. 끝이에요. 역시 텐서플로우가 고마운 라이브러리라서 그냥 모델에다 predict만 하면 바로 예측이 되고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되냐면 내가 예측하고 싶은 X 데이터 애들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50점짜리 3.70에 학점을 받고 3번 랭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400점짜리 애가 2.2의 학점을 받고 뭐 4번 랭크에 지원을 했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프린트 뭐 예측값 뭐 이렇게 그냥 보면은 붙을지 안 붙을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시켜 본다는 소리입니다. 학습해서 네가 저 데이터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그 패턴을 알아내고 저런 점수를 받을 애가 붙을지 안 붙을지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예측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 쭉 돌아갈 겁니다. 어큐러시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예측값도 뭐 대충 비슷하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0에서 1 사이에 확률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95% 확률로 뭐 비슷비슷하게 얘도 붙고 쟤도 붙을 것 같다고 나오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희는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붙을 것 같대요. 뭐 축하한다고 이제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때까지 뭘 한 거냐면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좀 받은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러닝 모델에다가 넣을 건데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모델을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그 모델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를 내가 직접 쌓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갖다가 내가 가져와서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델 누구 모델 해가지고 넣고 나서 그거를 기반으로 다른 레이어를 추가로 내가 쌓아가지고 튜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좀 더 범용성이 좋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설정을 해가지고 뭐 활성함수들 그리고 최적화함수, 뭐 손실함수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500번 학습을 시킨 결과 예측값이 뭐 이렇게 나오더라. 내가 모르는 애들의 예측값이 이렇게 얘가 예측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0에서 1 사이에 확률값으로 잘 나왔구나 하고 끝인 겁니다.
네.